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를 모아서 또 보충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 뒷담화. 오늘은 토요일 1월 17일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토요일은 서종욱의 법대로, 일요일은 정가 뒷담화를 보내드리는데 서종욱 변호사의 개인 일정으로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정가 뒷담화를 보내드리고 내일은 서종욱의 법대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 여의도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공천 헌금, 정확히는 공천 뇌물 스캔들이죠. 이 헌금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지만 뇌물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구를 해서 주는 것이죠. 최근에 민주당에서 불거진 두 가지의 뇌물 스캔들을 보면은 하나는 강선우 1억 원. 강선우 1억 원은 김경지 의원이 강선우 쪽에서 요구를 해서 1억 원을 마련해서 카페에서 건넸다는 진술을 했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병기의 지역구 동작구 구의원 두 사람이 2천만 원, 3천만 원을 김병기의 배우자에게 줬는데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준 사람이 처음에 1천만 원을 가져가니까 이거는 너무 그날 이제 설 무렵인데 구정 선물로는 너무 적고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그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되돌려 주더라. 그리고 다시 와서 또 그것을 다른 구의원 김병기의 측근이 와서 다시 1천만 원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요구를 다 하는 거죠.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정확한 법적 용어도 그렇고 뇌물입니다. 공천 뇌물. 그런데 그 공천 뇌물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구체적인 액수, 전달 방법 이런 것들이 속속 취재도 되고 언론사에 취재도 되고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도 나오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지금 간행처럼 좌파 정치권 안에서는 굳어져 있다.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일반화된 일이 발각이 된 것이다. 자, 이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시대의 공천 뇌물 스캔들, 좌파 정치권에서 그리고 여기에 누가 연루되느냐, 얼마나 연루되느냐. 지금 김병기의 탄원서가 묵살된 거, 거기는 이재명 대표께로 되어 있는 단원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에게도 화살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강선우의 1억 원과 관련해서 그 녹음을 한 김병기는 뒤로 물러났는데 결국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주도록 누군가는 압력을 행사했고 그 사람이 누구냐? 친명의 핵심 아니냐? 자, 그러면은 그 부분도 나중에는 다 여파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그 관련된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죠. 이것이 그때 드루킹 특검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것처럼 관철이 되면은 이게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정권, 이재명은 물론이고 이재명 주변까지 이렇게 휩쓸려 버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특검 요구 단식이 성공을 할지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부터 국회 나중에 이제 청와대를 출입을 하고 정치권을 출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출입을 할 때가 상김 시대였죠. 상김 시대가 한창일 때입니다. 김영삼의 상도동계, 김대중의 동교동계, 그리고 김종필의 청구동계 이렇게 3분할 돼가지고 물론 그때 민정당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기존에 쭉 이어오던 저 정치판은 3분할 돼 있었고 그때는 저도 초년병 기자 생활이지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공천 뇌물 또는 헌금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듣고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상김이 개파 정치를 하면서 이 계보를 관리를 하려면은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달하는 창구가 일반적으로 기업도 있었지만은 기업이 야당에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 각종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 때나 이런 때 되면은 이 공천을 주고 그 공천 대가로 헌금 돈을 받아서
이 조직을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게 그때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지금도 잘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통 3당 사락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저는 많이 들었는데 학교 때 그 대학 가기 전에 뭐냐면은 3시간을 자면은 명문대에 합격을 하고 4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그 말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정치부에 처음에 가니까는 4당 3낙이라고 있었습니다. 4당 3낙. 이게 뭐냐 하면은 40억을 그 공천 헌금으로 내면은 당선되고 30억을 내면 떨어진다. 그때 그 환율로 보면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돈 가치로 보면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또 전달 방식도 다양한 이런 그 이야기들을 듣고 또 어쨌든 한 번씩 목격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판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뭐 그에게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완전히 사라진 구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 둘씩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죠. 요구를 해서 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다. 적어도 좌파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다. 자, 그런 상황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고 또 앞으로 막 쏟아질 겁니다. 정황도 있고 증거도 있고 쏟아질 겁니다. 지금 이 충격적인 실토가 한 2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첫 번째 것은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그때 김병기 그 지역구에서 구의원이 한 사람이 김병기 배우자에게 그 설 무렵에 뭐 1,000만 원을 가져가니까 구정 선물로는 너무 그 많다. 그런데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공천 헌금의 기준은 도대체 그 얼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때 문화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구의원은 5천만 원, 시의원은 1억 원, 공천 헌금 시세표 있다. 이런 기사를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거기 보면은 민주당 소속 한 전직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뜬금없이 지역구 옮겨온 사람이 구의원 공천 받고 단수 공천 받으면 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지역 정치인은 기존에 출마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구의원은 3천만 원, 시의원은 5천만 원, 단수 공천은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시의원은 현직 시의원은 구의원은 5천만 원이고 시의원은 1억 원 수준인데 지역 그리고 지역구에 큰 토목 사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선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면은 공천을 줘도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냐 여기 따라서 편차가 있고 그 지역의 이권 사업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목 사업 같은 거 그게 많은 지역이냐 그러면 이게 공천 단가가 시세표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줘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는데 4년 임기 동안 뽑아야죠. 뽑으려면은 그 안에 그 지역 안에 이권 사업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본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만큼 또 이 공천 헌금, 공천 뇌물이 더 많이 줘야지 이 공천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천태만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또 오늘 상당히 또 충격적인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폭로성 실토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공천 헌금 나만 그런 게 아닌데 키맨 김경의 이유 있는 항변 이렇게 해서 김경 시의원이 서울시의원이 지난 15일 경찰에 나가서 공천 헌금 1억 원 그 강순우에게 준 거 그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원내외 당협위원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 때는 뭐 구의원이나 구 출신의 시의원
여기에 공천권이 있으니까 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건 그러니까는 그 김경 이야기는 그 금품을 전달하는 건 심심찮게 정치권에서 있는 일인데 왜 나만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1억 원 본인은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사실상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서 경찰 수사를 받은 거죠. 거기서 김경 씨가 하는 말이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억울하다. 공천 헌금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다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일단 국민의힘을 걸고 넘어집니다.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은 본인이 다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한 일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는 건 본인은 본 적도 없고 했을 텐데 어쨌든 걸고 넘어지는 거죠. 뭐 실제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 특검을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공천 뇌물 특검을 해서 다 밝히면 되죠. 국민의힘도 있으면 그것까지 다 밝혀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김경 씨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공천을 받으려면은 3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다. 3억 원. 그렇다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일종의 시세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3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경이 줬다고 확인된 거는 현재 1억 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2억 원도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이 3억 원을 이야기를 했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김경은 처음에 이제 공천을 달라고 1억 원을 줬다가 이 주택을 이제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 됐죠. 컷오프 대상이 되니까 다시 이 강선우를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서 1억 원 준 거를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이 강선우가 이 김병기에게 그 공간이 간사 김병기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죠. 업소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냥 공천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입막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김병기는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자기 이제 빠지는 걸로 돼 있는데 나는 그 관여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경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윗선이 또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이 되죠. 그러면 그쪽에도 또 뭔가 대가가 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실제로 김경이 3억 원을 다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건 이제 특검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경찰에서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 왜냐하면은 지금 김경이 그 1억 원을 줬다는 것을 실토를 하고 나머지 텔레그램이나 증거 자료를 다 없애버렸죠. 이건 이제 1억 원 가지고 퉁치자는 이야기 아니냐. 본인이 본인과 관련된 또 다른 곳, 김경은 원래 이제 동대문에서 지금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쪽에서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지역구를 찾으러 가면서 강서구로 갔죠. 그리고 그래서 1억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6.3 지방선거에서는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영등포구 국회의원인 김민석과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1억 원 외에 또 위선에 줬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다른 곳에 막 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증거를 없애버리고 1억 원만 가지고 덜통에 났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재판을 받을 전략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공천을 받으려면 3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지역 시의원, 구의원으로 공천 받으려면 헌금으로 수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배 이상 뛴다는 얘기가 있다. 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러면은 강선우가 뭐 1억을 줬다고 치면 1억 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강선우에게 1억을 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김경 씨가 만약에 이제 다른 곳에 더 당선이 편한 곳에 가려고 했으면은 정말 3억까지 냈을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민주당 강세 지역, 서울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은 뭐 강북구나 도봉구 이런 곳이 있죠. 구로구 이런 곳에. 그래서 이거는 다 파봐야 됩니다. 파면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지금 공천 시세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자기가 김경이 공천 받으려면 3억 원을 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또 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영등포 구청장 도전을 위해서 김민석이 서울시장 만드는데 다리를 놔주려고 종교단체 3,000명을 민주당이 입당을 시켜서 당비를 대신 내주려고 했다, 이런 폭로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면은 이 강선우하고 동작구 구의원 두 사람이 거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파생 이 핵심 의혹들이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특검이 실시가 되면. 그래서 이재명 정권 초반에 아마 이 공천 뇌물 스캔들이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지금 이재명 정권도 짐작을 하기 때문에 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그걸 꼭 관철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도 지금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옛날의 잘못된 그 공천 뇌물 그 간행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이 좌파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대단한 실망을 하면서 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전국 상황이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이 확산되는데 경찰의 수사 의견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1월 17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 내일은 서종욱의 법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